2005년 8월 2일 극심한 폭우 속에 오버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행기가 전수됐음에도 기적적으로 모든 승객이 생존한 에어프랑스 358편 사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고 기종은 A340. 당시 경미한 사고만 있었지 비행기가 완파된 이력이 없어 안전한 이미지를 갖춘 기종이었다. 2005년 8월 2일 승객 297명과 승무원 12명이 탑승한 에어프랑스 358편. Do you want to start, or should I? Why don't you fly first and then I'll take over for landing in Toronto. I check the weather. Air France 358. Air France 358, runway 27 left. Cleared for takeoff. Cleared for takeoff. Air France 358. Have a good afternoon, gentlemen. 파리 샤르드골 공항에서 캐나다 피어슨 공항으로 이륙을 시작한다. 그 시각 토론토 날씨, 비가 오는 것도 모자라 치명적인 돌풍까지 심상치 않았다. 토론토로 향하던 중 칵핏에 A카스를 통해 출력되는 기상 리포트. We have a new weather report. Overcast and rainy with a chance of thunderstorms. Temperature in the low 20s. 이것을 본 파일럿들은 토론토 기상 상태가 불안정해 랜딩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하고 홀딩 패턴에 들어간다. Air France 358, Roger on delay.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I'm sorry to inform you that there'll be a short delay. There's some weather conditions above Toronto and we're just going to give it a couple of minutes to clear up. 홀딩 패턴은 목적지 상공에서 일정 시간 동안 같은 곳을 도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기상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대체 항공으로 루트를 변경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돌아도 기상 상태는 나아지지 않자 오타와로 루트를 변경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제시한 부기장. Air France, Toronto arrival. Your hold is now canceled. You are cleared for Owasie 2 arrival. Maintain 5,000 feet. Air France 358, Roger on cancellation of hold. 하지만 랜딩에도 좋다는 ATC 의견이 있자 기장은 랜딩하기로 결정. 피어슨 공항으로 어프로치를 시작한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날씨가 좋지 않아 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 이때까지는 이 선택이 악몽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Flaps 2. Flaps 2. F-speed. Gear down. Landing gear down. Spoilers armed. 4 green. Gear down. Spoilers armed. 4 green. 런웨이에 점점 다다르자 비바람이 더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Air France 358, slow your final approach speed. Flaps to full. Flaps full. 접근까지는 좋았고 이제는 지면에 바퀴를 접지시키는 터치다운만 제대로 하면 되었다. Air France 358, this is Toronto Tower. Toronto Tower, Air France 358, go ahead. You are cleared to land runway 24 left. Be advised, the preceding aircraft reports braking action is poor, and they estimate the surface winds near the runway as 290 degrees at 15 to 20 knots. Braking poor, 15 knots, gust to 20. Air France 358, thank you. 하지만 이후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며 이들을 악몽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맞바람에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기장은 엔진을 가동했고 그 순간 바람의 방향이 테일윈드, 뒷바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었다. 그러자 랜딩 지점을 훨씬 벗어나 버리기 시작한 에어프랑스 358편. 이때 고어라운드를 하고 다시 랜딩을 시도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었다. Once they found that the airplane had floated down the runway, the pilot has to make the decision whether we stay on the ground and try to salvage this bad situation, or we abort the landing, power up, pull up, and go around, get our stuff together, and then come back for a second landing. 하지만 고어라운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기장, 랜딩을 유지하며 비행기를 지면에 접지시키려고 하였다. 잠시 후 마침내 터치다운에 성공한 비행기. 이때까지는 이런 날씨에도 랜딩했다는 것에 놀래며 파일럿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Clapping, and even the lady who sitting next to me, I remember very clearly, she said, wow, that was an amazing landing.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다.
이미 터치다운했을 때 런웨이 절반 지점에 근접했던 것이었다. 잠시 후 작동하는 역추진 장치. 그런데 멈춰야 할 비행기는 멈추지 않았고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동거리를 넘어 런웨이 오버런을 한 것이었다. 결국 비행기는 런웨이 끝 아래로 추락했다. 남아있는 연료로 불길이 치솟는 상황.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 너도나도 비상구로 탈출했다. 다행히 비행기에 탑승한 전원이 생존했고 모두 다 탈출에 성공했다. 토론토의 기적이었다. About 35 minutes ago, a plane ran off the runway at Toronto's Pearson Airport. ICAO 안엑스 13에 따라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 TSB를 주축으로 에어버스, BEA, NTSB 등이 참여해 조사팀이 꾸려졌다. 블랙박스를 수거해 프랑스로 보내 분석을 시작하자 의문점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잠깐 롱폼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소정의 후원은 다음 롱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점 1. 역추진 장치를 가동했음에도 왜 오버런 했나? 분명히 터치다운을 하고 나서 역추진 장치를 가동했다. 사고 현장에서 엔진 사진을 찍은 조사팀. 이리저리 보아도 역추진 장치가 완전히 가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행기록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당시 랜딩 상황을 재현해본 조사팀. 터치다운을 한 시점을 보니 이미 런웨이 절반 정도 지점이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역추진 장치가 터치다운 후 바로 작동된 게 아니라 12초 정도 뒤에 작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떠한 이유였는진 모르겠지만 기장과 부기장 모두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런웨이 수막 현상까지 발생해 제동거리가 더 길어진 상황까지. 역시 사고는 하나의 이유로만 발생하지 않는 말처럼 여러 가지가 뒤엉켰고 비행기 제동거리 부족으로 오버런한 것이었다. 의문점 2. 오버런 대비 장치가 부족했나? 오버런 사고를 대비해 런웨이 끝 안전거리, 레사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거리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까? 당시 피어슨 공항의 24L 런웨이 레사는 150m, 캐나다와 ICAO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 90m를 만족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FAA에서 요구하는 305m에는 못 미치는 수치였다. 즉 오버런을 대비한 길이는 기준치 이상은 만족한 수치였다. 길이 부족보다는 파일럿 에러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하나둘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발견된 사실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랜딩 거리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랜딩 거리는 이륙 전 항공사에서 랜딩 거리를 계산해서 파일럿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상황은 변할 수 있는 법. 당시 토론토 상황이 좋지 않자 에이카스를 통해 최신 기상 자료를 제공받았다. 그 자료에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 런웨이 상태, 길이 등 정보가 있으므로 파일럿은 항공사 OPT를 이용해 간략하게 계산을 했어야 했다. 당시 홀딩 패턴을 하며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랜딩했다는 것은 경험에 의지해 랜딩했다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러한 사고가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고 사례들을 분석한 조사팀은 이전에 발생한 오버런 사고와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랜딩 중에 급격한 바람의 변화, 그로 인한 터치다운 지연, 고어라운드를 고려하지 않은 등 원인은 비슷했다.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I thought about was déjà vu. Having the first bits of information about the Air France accident, it reminded me so much of the American Airlines accident. 이는 에어프랑스 358편 사고는 이 대표적 사고 사례일 뿐이며 무언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고 분석 결과를 들을수록 한 가지 생각이 들 것이다. 이 사고의 원인은 파일럿 에러인가? 조사위원회는 결과만 보고 조종사의 결정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당시 파일럿은 그 순간의 정보로 압박을 받으며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종합적으로 이 사고는 시스템과 훈련 부족, 파일럿 에러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 공고사항을 발표한다. 우선 에어프랑스에 레드 알림 체계를 추가했다. 번개 등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언제든 레드 알림을 파일럿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부기장도 이제는 상황에 따라 고어라운드를 선언할 수 있게 정책을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캐나다 교통국은 모든 공항에 대해 최소 150m의 레사를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아래 더보기란에 넣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클릭해서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라이언 지식이었습니다.